1516년 런던 교회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와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발생한 5번의 임신과 유산 및 사산 끝에 드디어 생존 자녀가 나타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메리 튜드였습니다. 비록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인 동시에 유일한 자녀였고 왕의 용모를 빼닮았던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왕은 그녀에게 영국의 왕족 중 사상 처음으로 웨일즈의 여공작이라는 칭호를 내리는 한편 독립된 궁정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리의 어머니 캐서린은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 그녀의 고국 스페인으로부터 유명한 인문주의자인 후안 루이스 비베스를 초빙해 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성서와 고전을 배우는 등 왕실의 명문 교육을 받은 메리는 라틴어와 불어 등 각종 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녀의 탄생 직후 대륙에서 태동한 진보적 신교 사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양쪽 부모, 특히 스페인 공주 출신인 어머니 캐서린의 영향 탓에 그녀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편 메리의 나이 9살 때를 기점으로 그녀의 행복했던 시절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으니 캐서린 왕비가 오래도록 적장자를 낳지 못하자 조급해진 헨리 8세는 왕비의 시녀인 젊은 엠블린과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아들을 갖고자 했고 이미 자신이 왕비와 20년의 결혼 생활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캐서린이 자신의 형 아서와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와의 혼인 무효를 추진한 것인데요. 그러나 만약 캐서린과 헨리의 결혼이 무효라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사생아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기에 캐서린은 자신의 명예는 물론 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헨리 8세의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며 무려 7년간의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손을 들어준 교황에 대항해 카톨릭과의 연을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의 설립까지 불사하면서 끝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한편 캐서린이 왕비의 지위를 잃고 물러남과 동시에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공주 자기와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메리는 웨일즈의 변경으로 보내졌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딸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 캐서린은 결국 암에 걸려 사망했고 전왕비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기쁨을 드러낸 헨리 8세는 자신은 물론 친자녀 메리까지 그녀의 장례식 참석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끝없는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 메리는 어느덧 20살의 완전한 성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이 죽기 3년 전 엠블린과의 재혼과 함께 그녀와의 관계에서 딸 엘리자베스를 갖게 된 헨리 8세는 서출이 되어버린 가엾은 장녀 메리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로 하여금 적자가 된 엘리자베스의 시종을 들게 하는 등 크나큰 굴욕을 선사했으니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고 죽게 한 엠블린과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에 대해 메리는 뿌리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녀를 위로하려 한 것인지 새왕비 엠블린 역시 캐서린처럼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며 끝내 적장자를 낳지 못했고 헨리 8세가 아이를 낳아줄 또 다른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엠블린을 불륜, 근친상간 등의 각종 죄목을 붙여 처형시켜버렸으니 엘리자베스 역시 사생아로 격화되면서 메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가 한때 금지 오겹과 같던 딸 메리에게 이토록 매정하게 군 데에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당시 헨리 8세는 수장령을 통해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으나 서임권을 왕이 장악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교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대륙식의 완전한 교리개혁을 주장한 신교파가 반발하는 속에 그들과 대립하며 가톨릭의 재건을 꿈꾼 구교파는 메리를 그들의 구심점으로 삼았으니 자신의 평탄한 이혼 및 재혼 그리고 국내 교회의 장악만을 목표로 한 헨리 8세는 양극단 세력들을 모두 배척했고 특정 한쪽의 상징적 인물이 된 메리가 껄끄러웠던 것인데요. 이처럼 가장 행복했어야 할 시절에 겪은 부모의 불화, 아버지의 냉대 속 평생토록 대우받던 자신의 처지가 몰락하고 어머니가 죽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은 메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 만성 생리불순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로도 헨리 8세로부터 자신의 거주와 활동구역을 제한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으니 어린 날에 겪은 이러한 충격의 여파는 훗날 그녀의 비극적인 상상 임신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후로도 끝없이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며 총 6명의 왕비를 두었고 그중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무어는 모두가 그토록 고대한 적장자 에드워드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이었던 제인은 그녀와 각별히 지내는 한편 헨리 8세에게 딸과의 화해를 중재했는데 헨리 8세는 메리에게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캐서린과의 결혼을 부정하고 자신이 사생아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하느님과 나의 양심이 허락하는 것만 인정하겠다며 완강히 버티던 메리는 끝내 부친의 요구가 담긴 서류에 서명했으니 자신 스스로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이 사건은 그녀의 평생의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이러한 메리의 노력에도 불구 자신의 약속을 당장 실행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 회복을 추진한 6번째 왕비 캐서린파의 노력하에서 비로소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적자로 인정하진 않되 공주의 신분과 왕위 계승권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제인 못지않게 의붓자녀들을 사랑했던 캐서린파는 어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독실한 신교도로 거듭나게 했으나 이미 장성했고 뿌리 깊은 카톨릭이었던 메리는 따뜻한 심성의 그녀를 정신적으로는 의지하되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후 1547년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헨리 8세가 사망했고 유일한 적자인 이복동생 에드워드가 10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6세로서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와 그의 섭정들이 전부 개신교 성향이었기에 카톨릭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메리는 즉각 경계 대상 1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무리한 행보로 병세가 악화된 에드워드 6세가 재위 6년 만에 끝내 사망했고 그의 사망 이전 섭정이자 신교도인 노썸벌랜드 백작 존 더들리는 카톨릭인 메리가 즉위할 경우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그녀의 왕위 계승을 막고자 자신의 아들 길포드와 메리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를 결혼시켰고 병상에 있는 에드워드로 하여금 신교도인 제인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서명시킴으로써 메리 대신 그녀를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메리는 카톨릭 가문 하워드가의 요새인 프렘링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를 강탈한 존 더들리의 행보는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선 미성년자인 에드워드 6세가 바꾼 왕위 계승법은 어차피 효력이 없었던 데다 제1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낳은 헨리 8세의 장녀로서 적법한 왕위 계승자였던 메리는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던 만큼 존 더들리의 불법적 횡포에 온 나라가 분노하며 수천의 군대가 메리 진영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존 더들리는 즉각 메리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애초에 명분도 정통성도 없던 만큼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그의 군대는 금방 와해되었고 결국 1553년 8월 수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메리는 당당히 런던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10월 부친이 제정한 계승법에 의거 합법적 왕위 계승권자인 메리 투더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그녀가 바로 단 9일을 제위하고 반역죄로 쫓겨난 제인 그레이에 비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히 왕위를 계승하여 온전한 권력을 쥐고 잉글랜드를 통치한 첫 번째 여왕 메리 1세였습니다. 헨리 8세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불화와 함께 닥쳐온 거대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쥔 메리 1세. 불행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끝없는 고통과 비련의 세월 속 광신적 삶을 살아간 피해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